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민원 상담 및 등기, 민사집행 관련 업무를 경험하며 공부하고 느낀 내용들을 차분히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며 자주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나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집을 저에게 준다고 적어 두셨어요. 그럼 그냥 제 명의가 되는 건가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의 구분입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 재산의 절반을 준다, 유산 전부를 준다처럼 비율로 주는 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몇 동 몇 번지 집을 준다처럼 특정 재산을 딱 집어서 주는 것을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그냥 부동산 하나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유증이 포괄 유증인지 특정 유증인지는 유언 문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유언자의 진짜 의도를 따져봐야 하고 재산을 개별적으로 적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유언장에 땡땡 집을 준다고만 적혀 있어도 그게 유언자의 전 재산이라며 포괄 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구분이 중요할까요? 등기 없이도 내 것이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똑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바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집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취득할 뿐이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유증을 받은 분이 이 집은 원래 내 거니까 등기를 바로 제 이름으로 돌려놔 주세요 라고 제3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 1.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유증받은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자녀가 유증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등기 신청 방식은 같습니다.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 또는 다른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사례 2. 아직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유증받은 경우.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등기부 등본이 아직 없는, 즉 미등기 건물을 유증받은 경우입니다. 포괄 유증이라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혼자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유증이라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미등기 건물이라도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 예규 제 1512호는 이런 경우
2단계로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즉, 특정 유증으로 미등기 건물을 받았다면 내 이름으로 바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명의를 한번 거쳐서 넘어오는 구조로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에 집을 준다고만 써 있는데 특정 유증인지 포괄 유증인지 헷갈립니다. 문구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집이 유언자의 거의 전 재산이라면 포괄 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유언서 전체를 재산 현황과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Q2. 특정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등기 협조를 안 해줍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분은 유증 의무자, 즉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자 지위입니다. 협조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랑 실제 돌아가신 분, 즉 유언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대장 정정이나 소유권 확인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하나, 유언서 내용과 전체 재산 현황을 보고 특정 유정인지 포괄 유정인지 먼저 판단하기. 둘, 포괄 유정이라도 처분을 위해서는 결국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기. 셋, 특정 유증이라면 유증 의무자, 즉 상속인, 유언 집행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확인하기. 넷,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 표시를 먼저 확인하기. 다섯, 건물 일부만 받았다면 분할, 구분 등기가 먼저 필요한지 점검하기. 유증 등기는 일반적인 매매 등기와는 다르게 유언의 해석과 유언 집행자의 역할이 함께 얽혀 있는 분야라 처음 접하시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유언서 종류, 즉 공정증서냐, 자필증서냐, 그리고 상속인 간 다툼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갖추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